5월 12일 화요일 라디오 검천 뉴스라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방문자의 확진자가 5월 11일 10시 기준 51명으로 집계되어 구로구 에이스 화재보험 콜센터 98명의 들을 이은 집단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 내 이태원 유흥시설을 방문한 주민들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누구든 스스럼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편견을 멈춰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관악구에서는 50번째 확진자의 직장인 가산동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7차이며 직장 동료와 식당 접촉자 37명이 발생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관악구에는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자 20, 30대 남성 4명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됐던 황금 연휴 기간 동안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13일 등교가 예정되었던 고등학교 3학년 일정이 모두 한 주씩 미뤄지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역학조사가 접촉자의 44%인 2,456명만 조사되었고 감염병 통제 가능성 우려가 크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 감염병의 파급이 광범위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에 제한을 둡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데요. 읍명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시 위임장 시청하면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충전할 경우에는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청은 5월 18일부터 지하철 홈페이지나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금고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고령이나 장애인 등 혼자 거주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찾아가는 신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에 있어서 가정폭력, 아동학대 피해자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인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 신청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단위가 가구이므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대주가 외국에 있거나 아니면 세대 신청이 곤란한 경우 또는 세대주의 동의와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신청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서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 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긴급재난금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보이스피싱의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정부나 지자체, 카드사에서 보내는 공식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되지 않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주소가 있다면 클릭하지 말고 악성 앱을 다운로드 받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하면 112 경찰청, 118 인터넷진흥원, 1332 금융감독원으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대비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음압 전용 컨테이너형 선별진료소를 도입해 보건소 앞에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선별진료소는 의료진 구역과 환자 구역이 분리되어 있고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료진 구역을 행정, 진료, 검체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업무의 효율성을 꾀했습니다. 구는 지난 1월 21일부터 천막형 선별진료소에서 3,773명의 진료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일상생활 재개 속에서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13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급감했던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3월부터 점차 증가해 6월 중에는 감염병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은 혼잡도가 80% 이하에는 여유,
혼잡도 80에서 130%는 보통, 혼잡도 130에서 150%는 주의, 혼잡도 150% 이상일 때는 혼잡 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 차별화된 조치를 시행합니다. 혼잡 단계의 경우 임시열차를 편성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를 제한하며 출입 게이트 및 안내와 통제를 진행하고 주요 혼잡 구간에는 무정차 통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홍대 입구, 신도림, 고속버스터미널 등 주요 혼잡역 10개와 환승역 10개역, 승강장에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의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마찬가지로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임시 차량을 적극적으로 편성해 혼잡도를 낮출 예정이며 마을버스의 경우 혼잡도가 낮아지지 않으면 시내버스 투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예방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시는 10대 수칙을 제안했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쓰기, 기침 예절 준수하기, 손소독제 사용하기, 차량 혼잡시간 피하기, 옆자리 비워두기, 차량 대기 중 승객 간 거리두기, 승하차 시 거리두기, 통화나 대화하지 않기, 자주 환기하기, 발열 기침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혼잡하는 출퇴근 시간에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일단은 마스크라도 꼭 써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 소식입니다. 금천구회가 제222회 임시회 회의록을 빠르게 공개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을 종료 후 20일 또는 30일이 지나서야 올리고 있어 거북이 회의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20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9일 마쳤는데 4월 27일 종료한 구로구 의회 임시회의록은 모두 올라와 있고 29일 회기 종료한 노원구 의회 역시 일부 회의록이 게시가 시작됐습니다. 금천구 의회는 회의록 즉각 공개는 보조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타구에서도 보조 인력들은 회기 기간이 긴 정례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임시회는 자체 인력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회의록의 빠른 공개는 주민들이 구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금천구회는 지난 5월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년도 국내외 연수, 의장단 의회 업무 추진비 6,400만 원을 반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시국에 해외 출장은 가기도 어렵기에 좋은 결정이지만 반납되는 예산이 좀 더 주민과 호흡할 수 있는 금천구 의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5월 10일 금천구 시흥 5동에 위치한 전진상 복지관의 신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신관은 4월 1일 완공해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터 12병상이 추가로 확보되었으며 이번에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전진상 복지관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가면 오래 살지 못한다는 편견에 대해서도 통계에 의하면 말기 암 환자의 평균 여명은 3, 4개월이지만 이는 평균적인 예측일 뿐 그 누구도 남은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밝히며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연명이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며 하루하루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진상 복지관은 의원, 약국, 호스피스 완화치료센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독립된 5개 기관이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사회 복지기관으로 1975년 고 김수환 추기경의 요청으로 국제 카톨릭 형제회 최소희, 유송자, 마리헬렌 브라소, 배현정 간호사에 의해 개설되어 금천구 주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금천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생길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시가 18번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구로구에 열고 5월 10일 개도식을 가집니다. 서울시에는 18개의 교육센터가 있고 17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지만 금천구에는 올해 말에나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 금천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운행 중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중 계속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사회적 적응 훈련 및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39.9%는 낮 시간에 집에서만 보냅니다.
20대는 25.3%, 30대는 35.7%, 40대는 51.6%, 50대는 60.2%가 낮 시간 동안에는 집에만 있고 있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문을 여는 금천구, 영등포를 비롯해 5개소를 추가 지정해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5월 23일 시행되는 2020년도 제1회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 시 응시자 유의사항을 5월 8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2차례나 연기된 시험인 만큼 안전한 시험 시행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방역대책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응시자 중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자는 고사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시험 당일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응시 제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별도 고사실에서 응시해야 하며 시험 종료 후 관할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보건교육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이성호 김호경이었습니다. 뉴스라인은 마신문 금천님과 함께 만들어갑니다.